좋습니다. 뭐 이번에는 이제 남편의 수위를 정해달라는 질문입니다. 수위? 수위 그거 저기 저 죽을 때 입는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수의가 아니고 수위. 수위. 여러분은 지금 그 남편분을 이미 한번 죽이셨어요. 결혼 26년 차입니다. 저희 남편은 운전대만 잡으면 난폭해져서 저를 쫄게 만들어요. 이 많죠. 입이 너무 난폭해서 앞에 팔이 들어가면 뒤에도 팔이 들어가고 운전하는 동안 팔을 100번은 들어야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귀에서 피나겠다.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괜찮은데. 사람 괜찮으면 뭐예요? 욕을 그렇게 하는데. 고쳐서 살 수 있을지 남편의 난폭한 입 좀 닫아주세요. 그러니까 난폭 마우스의 수위를 좀 정해달라. 그렇죠. 라는 거죠. 직접 한번 얘기를 좀 만나서 나눠볼까요? 주인공을. 네.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십니까, 주인공분? 아까부터 계속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상이 엄청 좋으시네. 네, 너무 귀여우십니다. 되게 자상해 보이시네요. 네, 얌전해 인자하게 보이시네요. 자상해요. 핸들만 잡으면 이상해서 그렇죠. 자상해요. 그러니까 핸들을 딱 잡으면 네. 그 도로 상황하고 상관없이 비켜! 비켜! 에이씨! 야! 에이씨! 아유 그러려면 집에 있지 왜 나와? 에이씨! 이렇게 막. 너무 리얼한데? 귀신이 들려있나 핸들에 왜? 그런 것 같아요. 네. 여보 이거 타? 여보 타? 오늘 안전운전 해야지. 말거 진짜 야 뭐냐? 예 맞아. 왜 이렇게 안 빠져? 왜 안 빠져? 야 새끼야! 어떻게 하셨어? 맞아 그렇게 해요. 약간 그분이 오신 것처럼 막 계속 개고품을 물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그거 신내림 받는 거 아니야? 욕하고 그다음 막 운전할 때. 그러니까요. 예. 욕하다가 또 내리면은 자기가 뭐 먹을까? 야 무서워.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네네. 중간에 휴게소 되면 자기 뭐 오뎅 먹을 거야? 또 떡볶이 먹을 거야? 이렇게 또 얘기해. 네네네. 선생님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는 운전대를 잡으면 내가 생각해도 좀 변하는 것 같다라는 입장이십니까? 아니면? 인정은 못하고요. 저희 되게 느리신데 이렇게 급하시다고요? 운전하실 때? 목소리가 되게 차분해. 목소리는 되게 네. 이런 새끼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두 집 살림을 하는데. 두 집 살림이요? 아니 사람은 한 사람인데 집만 두 집 살림. 반은 안산에 있고 반은 서천에 있고 이렇게 주말에는 서천에 가서 이렇게. 집이 두 개. 네네 집이 이렇게 두 개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꼭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다 보면 110이에요 키로수가. 확 밟다가 이제 삐뽀삐뽀 나타나잖아요. 그럼 아주 순한 양이 됩니다. 그분이 계시면. 그러면은 어머니 이건 귀신은 아닙니다.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귀신은 아니에요. 왜냐면 귀신은 이런 거에 관여받지 않고 계속 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귀신은 아닌 것 같고. 사실 뭐 서해안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110km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너무도 늦게 가요. 그리고 화물차가 많은데 화물차가 나란히 가고 이러던 식으로. 맞아. 그럴 때는 저도 그럴 때는 저도 모르게 그냥 사실 뭐 욕은 그렇게 안 씁니다. 그냥 18 컷까지만. 네, 어머니, 제가 왜 신라를 네, 이 네. 개들 안 비켜냐 이씨. 야 이씨. 진짜 정말. 야 비켜 이씨. 야 이 새끼들! 배급박을 쪼개 물어 이 새끼들이! 이런 분은 처음 봤습니다.
야, 아니 근데 성격이 급하신가? 네. 많이 급해요. 그래서 저희가 네. 1년에 애를 둘 낳았어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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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그 해에 99년 1월 14일 날 애를 하나 빼고 그 다음에 12월 14일 날 애를 또 둘째로 뺐어요. 예. 근데 그 아이는 그러면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는 안 갖고 집에서 했는데 예. 그러니까 왜 진땀나. 미친놈이에요. 이게 네 개인 방송이야?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아이를 1년에 둘을 낳으니까 제가 면제 면허를 땄어요. 아이들 데리고 병원을 다녀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신랑이 면허를 땄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의 연수를 시켜줬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뭐 부부끼리 연수하면 왜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안 돼, 안 돼, 안 돼. 저는 이제 여보 너무 잘했어. 어머 너무 잘했어. 막 속으로는 죽을 것 같은데. 오히려. 네. 남편분께서 원래 운전을 하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아내분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난폭하게 만든 게 전가 봐요. 근데 이거는 되게 흥미로운 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우리가 공황장애라는 질병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 근데 그 특정한 상황의 대부분은 막혀 있거나 갇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주로 그런 게 어디냐면 배, 비행기. 근데 문제는 그런 물리적인 것도 있지만 더 큰 건 심리적인 거거든요. 제가 군대에서 이제 너무 많이 맞았어요. 저보 눈이 크다고 때리더라고요. 아니 겁 많아 보인다는 거예요. 해병대가 뭔가 딱 이렇게 있어야지. 이분 왜 그러죠? 항상 놀래 있으니까. 아무튼 뭐 이래저래 많이 맞았어요. 근데 난 여기를 못 하겠는 거야. 나가고 싶어. 근데 이제 못 나가요. 왜? 그럼 탈영이잖아요. 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가만히 있다가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뒤로 이대로 그냥 꽝 쓰러지더니 이렇게 몸이 다 이제 굳어가지고 눈은 이게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걸 보더라고요. 어머. 자, 이게 무슨 현상이냐? 어려서 우리의 성장 배경, 살아온 배경이 무언가가 날 위협해. 근데 그러면 여기에서 얼른 나 도망가고 싶어. 그럴 수 있잖아요. 아버님 살다가 지금 어머니로부터 도망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아니 조금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말한 거야. 없지 않아 있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나는 이 상황에서 도망가고 싶어. 근데 나 도망 못 가. 내가 막 통제가 안 돼. 그러면 사람은 기절해버리는 게 있어요. 거기서 공황장애가 생기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유일하게 내가 이걸 통제되는 상황이 뭐예요? 운전할 때. 운전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맞아요. 이건 유일하게 내가 내 삶을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 그래가지고 요즘 남자들이요. 아파트에 도착했는데 집에 바로 안 올라가고 차에서 막 핸드폰 30분 해버려. 막 핸들을 쓰다듬으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너밖에 없구나. 아니 진짜라니까요. 근데 내가 오히려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이곳에서 자꾸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면 사람들은 이 안에 쌓인 분노가 순간 붙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해서 열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제 생각에. 근데 이제 그 상황이 딱 끝나니까 정말 말 그대로 뭐 떡볶이 뭐 먹을 거야? 밀떡, 쌀떡. 왜? 이제 그 상황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 차라는 공간이 스테이지처럼 나한테 그걸 압축해서 보여줄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여쭈고 싶은 건 그거예요. 아버님은 살아오는 과정에서 누구를 원망할 일도 별로 없고 내가 웬만하면 하고 싶은 대로 좀 했고 대단한 건 아니어도 그렇게 살아오셨는지 아니면 야 이건 진짜 오도 가도 못하네. 근데 여기서 내가 참고 해야 되네. 조금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자 쪽인 것 같습니다. 그건. 후자? 예. 제가 많은 나이는 아닌데
가난이라는 두 글자가 제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예. 가난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는 초등학교 때 거기 시골 같은 경우가 평야지대예요. 금강평야라고 사실. 근데 그렇게 농사를 지면서도 쌀밥을 이렇게 많이 못 먹고 보리밥 많이 먹고 고구마 이렇게 먹을 때 이런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런 거에 대한 서러움입니까? 아니면 배고픔입니까? 두 가지 다인 것 같습니다. 아, 서럽기도 하고. 예. 제가 보기엔 아버님이 뭔가 그게 조금은 아직은 있으신 것 같거든요. 내가 이렇게 그랬던 어떤 우리의 감정들. 예. 그 감정들이 딱 그런 특수한 상황이 되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도 국민학교 시절이었는데 아람단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아, 그때 부자들. 걔네들 이 목이랑 이 모자랑 제복 같은 게 너무너무 어린 나이에 부러운데 저희 집이 좀 가난하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아이가 아예 생각하고 말 안 한다. 이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안 되고 얘기하면 엄마가 못 해주니까 또 엄마가 속상하시고 그래가지고 삭히는 아이가 있고 아니면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엄마가 연병하네 연병하네 지랄 연병 너그 엄마 빤스를 팔아서 해라 이놈아. 그때는 어린 나이여서 아무 생각이 없어 들었는데 근데 그걸 계속 보고 있었나 봐요. 친구들 입은 거를. 그러니까 어느 날 나이 먹고 희한하게 또 그런 거에 대한 보상으로 뭘 막 하더라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는데. 맞아. 그러면 이게 언제 자유로워지냐? 그 과거로부터 현재가 자유로울 때. 그래서 난 그렇게 뭐 이렇게 화가 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분노가 일거나 난 그러지는 않아. 그러면 이제 자유로워진 거죠. 그러면 막 앞에 막는 사람을 봐도 막 이렇게 할렐루야! 니들은 오래 살 거야 거북이니까. 느리게도 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제일 가고 싶은 여행은 유럽도 아니고 어디도 아니고요. 어렸을 적 저를 한번 시간 여행으로 볼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영화적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아이한테 이렇게 말을 걸 것 같은 거예요. 야, 참 너도 너무 하고 싶지 이거. 진짜 엄마 아빠 그래가지고 조금 더 속상하지. 그렇게 그 자기 자신을 마주쳐 주어야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버님이 이제는 어른이 된 내가 그때 경제적으로 그때 자랐던 그 아이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 한번 해주세요. 사랑하는 영서가 너는 열심히 살았다. 열심히 잘 살고 건강도 잘 지키면서 운전도 조심하고 수고 많았다. 영서가 사랑한다. 자, 남편은 연애 때부터 매번 차문을 직접 열어주던 사람입니다. 비라도 오면 제 손에 우산이 들려있는 꼴을 못 보고 꼭 저랑 똑같네요. 본인이 씌워준 채 차 문을 열어주곤 했죠. 똑같다 여기까지 나랑 똑. 그땐 정말 스윗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제가 아닌 차를 사랑하는 거였어요. 차를 사랑하는 거였어요. 혹시나 제 손톱이나 반지에 차가 긁힐까 우산살에 찍힐까 전전긍긍했던 근데 제가 깜빡 속았습니다. 그렇게 차를 아껴도 지금까지 크고 작은 교통사고만 무려 15번! 심지어 총 6대의 차를 갈아치웠어요. 그럼 크게 난 건데. 저는 18년 된 소달구지 같은 차를 타는데 말이죠. 차에 집착하는 남편, 어떻게 해야 정신 차릴까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십니까? 어머. 차에...
아니 남편분이 차 사랑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인가요, 아내분? 극장에 이제 데이트할 때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면 한 자리만 되는 자리가 없으면 다시 나와요. 항상 안전한 곳. 차가 찍히면 안 되니까. 이런 자리 얘기하는 거죠. 기둥이 있어가지고 딱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 데가 있어요. 아. 그 차가 본인 차가 아니고 제 차여도 항상 안전한 곳에 대야 되고. 와, 엄청 아끼시는구나. 총각 때는 항상 차를 타고 오면 싹 닦아서 씌워놓고 비가 오거나 가을에 이제 플라타너스 낙엽이 깔려 있으면 운전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낙엽을 스치면서 차에 흠집이 나니까. 어떻게 타고 다녀? 낙엽에 스쳐서 낙엽이 얼마나 연약한데. 차가 다칠까봐? 낙엽이. 이거 비포장 도로라도 달리는 날에는 난리가 나겠네요. 지금도 본인의 차는 지하 주차장 어디 깊숙한 곳에 있어요. 네. 지하 3층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 차가 뭐예요? 지금 선생님 아끼는 차는? 지금 아끼는 차는 노란색 엘란이라는 옛날 스포츠카예요. 이제 알겠다, 취향을. This is how it's gonna be. This is what you think of me. 아니 그렇게 차를 아끼시면 보통 사고 나기 어렵거든요. 어쩌다 그렇게 많이 나신 거예요? 왜냐면 차를 너무 아끼다 보니까 지나치게 방어 운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일로 가려고 그랬는데 얘가 끼려고 그래. 이렇게 막 급하게 피하게 되고 조심해서 주차를 하다 보면 턱이 있거나 이런 거를 못 보고 여기는 안전한 자리야 하고 대다가 긁히거나. 그러니까 차는 아끼는데 운전은 못 하시는 편이시네요. 운전은 제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무슨 꽁트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 차를 저렇게 아끼는데 파손을 지금 6대를 해드시고. 최근에 이제 아이를 태우고 다니다 사고가 한번 크게 났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을 계속 태우고 다니다 보니까 저는 좀 이제 안전하고 튼튼한 차를 타면 좋겠는데 본인은 스틱을 멋있게 딱 운전을 하고 사람들이 그거를 멋있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즐기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이렇게 차를 애정하시는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차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지금도 도파민의 원천. 예. 차를 보면은 막 이렇게 손이 이렇게 하고, 지금 차를 보면 너무 좋고 수동 운전할 때 특히 이제 짜릿함을 느끼고 제일 행복할 때는 세차를 해서 그 차를 보면서 여전히 처음 출고 그대로 순정으로. 순정 그대로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손세차 하세요? 당연하죠. 저런 분들은 당연하죠. 무조건 손세차 당연하죠. 기계한테 아마 낙엽에 스크래치 나는 것도 힘들어. 그 얘기 해야 돼. 아니 트렁크에 보면 세차용품이 가득이에요. 나 뭔지 알겠다. 광택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네네. 다 있죠. 네네. 스펀지도 한 번 쓰면 절대 다시 쓰지 않아요. 네, 자기 그 집착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중인격적인 게 뭐냐면 차는 엄청 깨끗하게 안팎을 관리하면서 트렁크를 열어보면 쓰레기장이에요. 거기 차를 그렇게 아끼는데 트렁크를 열면 쓰레기장이야. 그리고 차를 제가 어느 날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가고 있는데 저 앞에 우리 남편이랑 똑같은 차인데 3333 번호 차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칠 뒤에 자기야 자기랑 똑같은 차가 3333이 지나가더라 그랬더니 그거 나야. 그 사이 차 번호를 바꾼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 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타다가 저한테 준 차도 8888이고 와, 8888이에요? 이제는 이제 시아버님이 이제 유품으로 남기신 차가 있는데 아버님 차도 7777이에요. 아니 집이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되게 좋다. 제가 핸드폰 번호가 3333이거든요. 그래서 3333을 너무 갖고 싶어서 좀 이렇게 기다려서 번호 변경을
그게 혹시 얼마짜리인지 혹시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그런 걸 왜 물어봅니까? 단가를 뭐 가정 끝장 내려고 그래요? 그럼 변호사님 입회한 김에 뭐 끝냅니까? 이제 선생님이 지금 40대신가요? 50대신가요? 40대입니다. 40대 중반? 네, 후반 대가 네, 중후반. 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40대 중반, 후반, 50대 초중반 이런 남자들은 제가 보기에 컬러감이 없는 세상에 살았잖아요. 너 이과야, 문과야? 공무원 할래? 너 뭐 선생님 할래? 너 판검사 할래? 뭐 할래? 그런 흑백인 세상에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은 그 컬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그걸 언제 알았어요, 본인이? 아, 나는 보통 그냥 공무원하고 뭐 대기업 가고 그런 거 말고 나는 나만의 어떤 컬러감이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연극영화과에 너무 가고 싶어서 연기학원 되게 어렵게 합격을 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때 당시에 되게 고지식하셔가지고 제 방에 TV가 있었는데 TV도 이제 뭐 부시고 무슨 연기냐 네가 그런 건 안 된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건 차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의 컬러감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이미 선생님도 아시는 것처럼 나는 내 독특한 컬러감을 타고 태어났어요. 안경 하나에도 지금 그 남방 셔츠 하나에도 헤어스타일 하나에도 선생님은 다 명확한 선생님 컬러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태어난 시절 그때 학생이던 1970년, 80년대는 학생이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남들 공부할 때 공부해. 공부는 때가 있어.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남들 할 때 해. 눈에 띄는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얼마나 어두운 단어예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젊기 때문에 선생님의 색깔이 자꾸 뭉치죠. 그게 디자이너로든 성능으로든 아니면 내가 이걸 했을 때 남들이 나를 봐주고 오, 요즘에 이런 차가 돌아다녀요. 근데 너무 깨끗하다. 아, 진짜 너무 깨끗하다. 어제 출고한 것 같다. 나 이거 트렁크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들을 때 내가 되게 사람들이 나 그렇게 볼 때 나 되게 이게 좋잖아요. 진짜 너무 깨끗하게 관리했다. 와, 근데 수동이다. 요즘 수동 안 하는데. 그건 또 나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관심이잖아요. 내 스테이지, 내 런웨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자동차를 남편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남편은 남편의 잃어버린 색을 아직까지도 잡고 있다고 봐요. 제 경우에는 그게 빈티지 차로도 해보고 빈티지 스쿠터로도 해보고 그런데도 그 목마름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미술하는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다니까요. 이름 대면 아는 그 분야의 유명한 분인데 내가 모든 기술을 가르쳐 줄게, 김 선생.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되소. 나 따라 하지 말고. 멋있다. 시대의 어른이 할 수 있는 말. 시대의 어른이 할 수 있는 말. 내가 내 노하우를 다 알려줄게. 너는 너가 되어라.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식은 50이 되으셔도 선생님의 컬러를 조금씩 찾았으면 좋겠다. 작업 이런 것도 해보고. 근데 확실히 소유 말고 그 다음 세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 꼭 그걸 추천드립니다. 그게 무엇이 될지는 모르니까 더 흥미진진하죠. 어머니 차는 어떡할까요? 그 소달구지 같은 거는 좀 바꿔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 차는 지금 뭡니까? 십몇 년 탄 차는? 그거는 소나타예요. 아, 소나타. 옛날 08년식 NF 소나타 트랜스폼. 살짝 주댕이가 밉긴 합니다, 어머니. 얼마 전에도 얘기는 했었지만 와이프 차를 먼저 바꾸고 그 뒤에 이제 저는 자숙의 시간을 갖고 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의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 30년 차 부부입니다. 제 남편은 결혼과 동시에 말수가 점점 줄어들더니 이제는 불러도 대답을 안 합니다. 최소 5번은 불러야 대답을 해요. 아니. 60을 앞두고 귀도 입도 닫은 남편 때문에 속 터집니다. 제 남편 한 방에 대답하는 방법 없을까요? 아, 근데 들으면서 되게 좀 약간 또 가슴이 한쪽으로는 무너지면서 한쪽으로는 네. 또 재미있고 인류 최대의 난제이면서 결혼 최대 미스테리 중 하나. 결혼만 하면 귀가 안 들리고 말수가 줄어드는 오늘도 5번을 불러야지 5번 대답을 불러야 하시고 돼요. 어디 계십니까? 좋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야, 이렇게 불렀는데도 아버님은 대답 안 하시고. 대답 안 하세요. 아버님은 절대 대답 안 하시고 손도 안 드시고.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 그 어디에 계십니까? 아니, 떨 때 잘 못 들으시는 것 같으세요? 일상이. 일상이. 네. 일상이요? 네, 일상이. 저희는 부부가 결혼하면서 서로 이름 불러요. 오. 네, 서로. 좋다. 멋있다. 처음에 이제 조금 상냥하게. 강차윤 씨, 여보, 성철 아빠, 성호 아빠. 팍 줄여서 강 사장. 이러면 돌아봐요. 그때는 제가 많이 이제 이렇게. 아, 화가. 예. 그리고 보통 그렇게 5번 불렀으면. 네. 왜, 뭐, 보통? 이렇게 대답하는데, 돌아봤을 때 그 표정이, 나 4번 다 듣고 있었어? 이런 표정으로 말해. 아. 사람이 부르면 쳐다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대답을. 우리가 대답 안 해도 그냥 쳐다보면, 왜 불렀어? 이게 되는 건데, 그냥 쳐다를 안 봐요. 그, 사람이 불렀을 때 대답을 안 하는 거는, 존중을 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부부지간에. 고운 말 뭐 이렇게 아까 30대 부부들 보면서 제가 그래도 그땐 참 좋을 때야.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했는데 진짜 안 들려가지고 대답을 못 하신 겁니까? 아니면 안 들린 적도 있어요. 그리고 듣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부부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네. 정답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내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다 보니까 하다 보면은 괜히 죽어가는 것 같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나는 좀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그치. 또 남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하고는 정말 난 말이 정말 너무너무 안 통해. 내가 대단한 걸 바라는 여자면 내가 나쁜 년이야. 나는 이런 소소한 대화를 원하는데 자기랑은 말 자체가 안 돼. 말하고 싶지 않아. 그것도 있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팩트가 없어. 결론이 뭐야? 결론이 있어. 그러니까 자 봐보세요. 아버님 지금 말 잘하시잖아요. 우리를 집중시켰어. 수수하게. 아니 저도 밖에 나가면 말은 잘해요. 그런데 이제 팩트가 없다 이런 얘기는 팩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야 이렇게 물으면 네. 그건 뭐야 이러면 되는데 이렇게 가서 돌려서. 여기서 끝나요. 그리고 대답을 하기 싫다라고 하는 말도 좀 아주 심각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네, 언제요? 화장실 들어가는 걸 봤어요. 들어가는 건 봤는데 1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안 나가는 건 못 봤고 네. 그런데 저는 사실 그 집안의 어르신이 그렇게 달래하신 분들도 계셨어서 순간적으로 그때 당시에 남편이 사업 실패 좀 하고 좀 말수가 많이 없고 힘들고 막 이럴 때인데 문을 있는 힘껏 열었어요? 열었는데 이렇게 바른 자세가 아니고 로댕 자세. 이렇게. 머리를 문에다가. 문에다가. 어머.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변기에 앉아서 로댕처럼 이렇게 있었는데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문으로 대가리를 빡 친 거네요. 아버님이 혹시 그때부터 말수가 없어지신 거 아닙니까? 그 충격으로 문으로 머리를 공격당하시고. 그것도 있고 또 맞네, 그것도 있네. 또 6개월 전에 제가 중염이 걸렸었어요. 그런데 귀가 안 들려가지고 여기 귀에다가 호수짐 꽂혀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도요? 네. 그때 당시만 해도 귀가 안 들렸을 때 진짜 행복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귀가 안 들렸을 때 진짜 행복했어요. 아버님 활짝 웃으시는 걸 처음 봤습니다. 이제 저 아버님 어떻게 웃으시는지 알 것 같아.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술을 그전에 먹다가 지금 끊었어요. 그러니까 취미 활동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대인 관계도 많이 줄고. 이제 집안에서만 놀게 되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기가 귀찮아지고 더 혼자만의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돌아보면은 제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그 전까지는 아버지가 웃는 모습은 제가 못 봤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닮지 말아야지 했는데도 제가 나이 먹으면서 닮아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작은 아들이 저를 닮아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두 분 얘기 들으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연자가 늘 강연이 잘 안 되거든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전 눈치를 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기도 하고 부럽기도 해요. 아, 저 사람은 그냥 쥐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뭐 상황을 고려 안 하고 바로 하네. 근데 사실 저는 엄청나게 많은 걸 살피다가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변 분위기를 웬만하면 누구에게 미움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제 성격도 있겠지만 어려서 제가 너무 눈치 봐야 하는 환경에서 성장을 했거든요.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근데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들들이 있어요. 지금의 4, 5, 60대 아들들. 그러면 이제 이 아들들이 어떻게 소리내서 웃어요? 어떻게 이렇게 웃냐고요? 어떻게 웃냐고요? 자, 웃는다는 것도 길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길이 안 난 거야. 나 웃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 웃는 걸 본 적도 없는데요? 웃는 환경에 있어 보지도 않았는데요? 제가 디스크 수술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평생 좋아지려면 재활 치료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보고 필라테스를 하래요, 병원에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누워서 뭐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럼 그 선생님이 우리 아내분처럼 계속 저한테 말해요. 회원님 이렇게 하시고요. 회원님 저렇게 하시고요. 재현님 지금 코가요. 자, 뱉었다 마셨다 뱉었다 마셨다. 그러다 저 한마디로 뭐라는 줄 아세요? 뭐라고요? 회원님 제 말 안 들으시죠? 똑같네, 똑같아. 패턴이 똑같네. 들리는데. 제가 계속 있는 동안 말을 이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만 들리는 거예요. 제 말 안 들으시죠? 그게 어머니의 강 사장이었군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귀가 있는데 안 들리는 건가? 안 듣는 건가?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할 때 낱말이 안 들리는 거지? 그때가 보면 언제냐면 사람은 귀가 있어야 듣지만 사람은 힘이 있어야 낱말이 들리거든요. 내가 힘도 있고 내 마음에 여유도 있어야 이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리고 말하는 거 쉬운 것 같지만요. 말하는 건 힘이 있어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할 힘도 없고 힘이 없으니까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말을 안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근데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또 아내가 막 또 이렇게 해버리네. 그럼 내가 감정을 꾸며서 아이 굿모닝 이렇게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감정의 힘이. 나 근데 이렇게 못 하겠어.
근데 지금 너무 좋은 게 벌어졌어요. 아버님이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굳으면 웃지 않고 울지 않게 돼 있잖아요. 그냥 이런 상태에서 어떤 감정이 돼서 눈물이 탁 날 수 있는지. 이건 너무 중요하다. 이제 내 영혼에서 눈물샘에서 이게 이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자기야 이거 진짜 자기 축하할 일이야 여보. 당신 정말 마음의 샘에서 이제 좋은 일이 생기려나 봐. 그러면 이제 어디 계신지 한번 만나볼게요. 어디 계실까요? 어디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군인이신가 봐요, 군인? 네, 군인이에요. 지금 소령. 소령요? 어디? 와, 한 부대를 거의 이끌고 계시는. 예. 아, 왜 말투가 이제 조금은 그래도 딱딱한지는 이해가 좀 되기는 하는데. 남편분 말투가 평소에는 어떠세요? 말할 때? 자기는 필요한 말만 한다. 이래요, 항상. 그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말자 이런 거라서 먹어라, 자라. 명령죠? 네네. 너 했어 안 했어? 아빠가 뭐라고 했어? 맞아요. 딱 그거 손. 이렇게? 처음에 그랬어요. 저한테도. 아내한테도? 네네. 손가락질도 하면서? 네네네. 손가락질도 하면서? 아내한테도? 네네. 그리고 밥 먹다가 깜짝 놀랐죠. 밥 먹다가 물 이래가지고 어머. 정말 필요한 말만 하시네요. 그럼 아이들이 지금 몇 살일까요? 지금 첫째는 고1이고요. 그리고 이제 둘째, 셋째는 이제 6학년이에요. 쌍둥이고 이제 막내는 이제 9살. 그렇게 말을 딱딱하게 하시는데도 네 명. 놀라운데요. 그런데 이제 저는 차분하게 되게 얘기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아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남편한테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주면 듣긴 듣는 것 같은데 쉽지가 않은가 봐요, 이게.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결혼한 지 18년 정도 돼서 와, 선배님이시네. 그래서 18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했고 계속 18년이라고 합니다. 한 번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강압적인 말투를 아이들한테 쓰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혹시 뭐 아이들한테 하시는지 보여주세요. 첫째 방 정리를 해라고 했을 때 정리해라. 밑에 뭐 바닥에 떨어진 거 다 주워 올리라. 와, 진짜 점호 시간이랑 약간 지금 진짜 비슷하긴 하네요. 근데 제가 원하는 목적과 최종 상태가 맞으니까. 저긴 또 최종 상태가 나오네. 최종 상태. 정리하는 이유는 더러우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정리해라. 아빠 이게 정리한 거야, 아빠. 아니, 정리한 거 아니야. 정리해. 그냥 아예 본인 마음에 들 때까지. 근데 그게 제가 그냥 의사 전달하는 간단하고 안 해도 될 말 안 해도 되는 방식일 수도 있고.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아까 저기 형사님 사연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이제 그 필요한 말만 하면 이제 더 센 분이구나. 너무 자상했어. 남편분이 이제 또 군인이시니까 남모를 좀 고충이나 힘든 점이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이사를 저희가 되게 자주 다녀요. 거의 뭐 1년에 한 번이나 길면 2년에 한 번인 것 같아요. 이사를요? 이사를요? 네. 저희가 포천, 계룡, 고양시, 대전, 해운대, 속초, 장성 갔다가 다시 속초, 뭐 고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15번, 6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좀 마음이 아픈 일이 있었는데 첫 애가 이제 1학년 때 이제 이사를 가는 날이었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아직은 어리니까 그렇게 뭐 헤어지면 슬플까라는 조금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이제 괜찮다 생각했는데 이사 다 했으니까 우리 가자고 학교를 갔는데 이제 반 친구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윤서야 잘 가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사하는 곳으로 가는데 뒤에 막 이제 첫애 좀 울고 있고 그리고 앞에 남편이 운전하고 전 옆에 있었잖아요. 어느 순간 보니까 옆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나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어머. 첫째가 한번 예전에 멘트가 친해지면 뭘 해? 다시 갈 건데. 그래 애들이. 이런 것들이 정말 애들한테 미안한 부분. 모든 희극 배우 뒤에는요 검정색 커튼이 있대요. 검정색 커튼이 있기 때문에 희극 배우는 밝아 보이는 거래요. 우리 재성 씨도 그렇고 우리 지민 씨도 그렇고 우리 소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 등 뒤에는 우리 가정의 특성상 때로는 우리 직업의 특성상 때로는 숭고하게 국가를 위해서도 그 커튼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세상을 지키기를 위해서 수십 번을 이사를 하고 때로는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는 건데 그 아이들은 또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고 난 이제 정을 안 줄 거야. 너무 마음이 아프죠.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분명 그걸 갖고 클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그 아이들의 결핍이 나중에 삶의 좋은 재료로 잘 쓰여지기만을 바랄 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좋은 언어에 본인을 노출시키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가 제복 입은 생활을 오랫동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조직의 특성의 언어가 있거든요. 그 언어가 이렇게 계속 쌓여 있죠. 싸울 일이 아니야. 자, 예를 들어 애들이 방을 청소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거 뭐야? 와봐. 시간 5분 줄게. 근데 사람이 외부에 자극이 오면 반응을 한대요. 외부에 자극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 반응하는 거야. 이걸 캐릭터라고 하거든요. 중간에 시간이 없어. 근데 사실 그 시간만 1초, 2초만 벌어도 내 변화된 느낌을 알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정말 그 상황이 딱 오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방 청소 안 하면 뒤질래요? 어색해. 그러니 시간을 벌어야 한다. 그러면 시간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자꾸 이런 좋은 말을 들어가는 게 한 번은 도움 안 되거든요. 근데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점점 시간이 벌어지면서 아, 내가 저 자극이 왔을 때 아, 내 말투가 좀 이렇구나. 아, 그 말을 조금만 이렇게 뭐 그렇게 하면 아빠 좀 그렇게 하면 좋겠다. 요렇게 나오실 거예요. 반드시. 남편이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 그 약간 강한 부분이 조금 누구더래요? 네. 이제 어제도 마트를 갔는데 짐 많으니까 나오라고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전화해서 바로 나와 이러지 말라고 애들끼리 둘이서 게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제는 바로 그래도 얼마나 걸리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그래도 노력은 하시는구나. 제가 보기에 인간은 변하진 않지만 물들긴 하거든요. 인간은 변하지 않지만 인간은 좋은 언어에 자꾸 자기를 노출시키면 물들기는 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실 이런 노고를 사람들이 알면 좋다고 봐요.
그렇게 또 국가와 사회와 조직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서 세상은 여기까지 온 건 또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21년째 황제 남편을 모시고 있습니다. 에? 저희 황제 폐하께서는 저 없인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생선 가시 발라주기, 새우 껍질 까주기도 모자라. 대박. 어미새 아니야? 뼈 해장국에 뼈다귀까지 발라줘야. 이거 최고 난이도인데? 김창옥 선생님,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황제 남편 존 폐위시켜 주소서. 폐위시켜 주소서. 야, 개인적으로 이 황제 남편 전 좀 부럽습니다. 새우도 가지고. 부럽습니다. 저도 이름에 황제가 들어가서 이름처럼 살리라 하면서 지어놨더니 약간 이방 느낌이 무술이 없잖아, 있죠. 이방이라니. 이방 느낌 없잖아, 있죠. 아니 원래 그거 있잖아요. 새우 까주면 사랑이다. 진짜. 그죠? 새우랑 그다음에 꽃게 발라주고. 황제 폐하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폐하 어디 있어? 폐하. 전하. 실루엣도 약간 황제 느낌이 싹 납니다. 또 가운데에서 왕좌의 자리에. 결혼 후에 매번 생선, 뭐 새우, 뼈다귀 뭐 다 발라주시는 거예요? 네. 제가 항상 같은 데 있으면 네. 항상 제가 다 발라줘요. 그럼 김치 깻잎은 기본인가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희 신랑이 이제 이렇게 이파리 부분을 좋아해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떨어지면 자기야, 은수가 이렇게 불러요. 은수가. 그러면 이렇게 떼주는 거지. 그럼 떼줄 때까지 이렇게 계속 안 먹어요, 그냥. 계속 들고 있나요? 안 먹어요, 그냥 내려놔요. 다시 이렇게. 다른 걸 찾아, 그래서. 근데 오른손은 왜 이렇게 자꾸 네로 황제처럼 이 자세를 계속 유지하시는 이유가 있나? 이래야 좀 보기 좋지 않나요? 아니 그게 다들 그렇게 살지 않나요? 네? 아니 대부분 그렇게 안 살아요? 지금 저 집 사연 못 들으셨어요? 이 만행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거를 그냥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냥 당연하게 되더라고요. 퀴즈도 제가 기존에 이제 2, 3일에 한 번씩 봐줘요. 왜 저래? 2주에 한 번씩 제가 전체 이렇게 때를 밀어줘요. 때를 밀어줘요. 세신 얘기하시는 거. 세신. 감축드리옵니다. 감축드립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만났습니까요? 이방. 그만큼 더 신랑이 더 해주니까. 신랑이 그만큼 또. 저도 이제 같이 밀어줄 때도 있으니까. 목욕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목욕 같이 해요. 목욕 같이 해요. 그러면 목욕 같이 해요. 그러면 근데 이렇게 때를 뒤집어. 처음엔 되게 로맨틱한 느낌이었는데 장르가 좀 바뀌었습니다. 코딱지도 제가 빠줘요. 코딱지를 손가락 넣어서 파줘요? 네, 파줘요. 아니 이거 장르가 또 달라졌어. 혹시 저기 소령님이 원하는 모습이 저런 모습인가요? 죄송합니다. 저기까지는 아니에요. 저기까지는. 제가 이제 장남이다 보니까 어머니부터 저한테 쭉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나이 먹다 보니까 제가 이거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실 수는 있죠, 혼자서. 항상 같이 다니려고요. 이 정도면 스킨십 할 때도 아내분께서 리드를 하거나 좀 남편분이 의존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절대요. 그건 또 반대예요. 어떡해요? 그거는 제가 이제 여왕이 되는 그런. 있었네. 이 형님 다른 매력이
형님 비밀이 풀렸습니다. 그냥 황제가 아니셨구나. 밤의 황제였어요. 밤의 황제. 밤의 황제, 밤의 황제, 밤의 황제. 아 그럼 지금 딱 들었을 때는 아내분께서 불만이 많아 보이진 않아요. 이제 신랑이 좀 황제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게 말을 하면 그만 됐어 아니야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제가 이렇게 누르고 있다가 한 6개월에 한 번씩 터져요. 이게 산 세월이 조금씩 되다 보니까 저도 조금 지치더라고요. 서운한 일이 또 있었나요 혹시? 전북 김제에서 치킨집을 하고 있어요. 이제 마감 시간대에 지인들이 이렇게 오시거든요. 네. 이제 새우를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먹는 소금구이를 해서 먹는데 자기야 이렇게 불러요. 네. 그럼 이제 그때 제가 좀 몸이 안 좋았었거든. 군소리 안 하고 또 까줬어. 착하다. 근데 형님 드세요. 드세요 하면서 이렇게 챙겨주는 거야 지인분들을. 본인이 까셨는데. 네. 와이프가 줬는데 남편이 다. 정작 이제 저는 어머니 입에 그게 없어요. 저희 신랑은. 서러우셨겠다. 그죠? 완전 그거는. 나도 조금 챙김을 받고 싶다 이거죠. 근데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결혼하신 지 아내분 몇 년 되셨죠? 21년. 21년. 여러분 21년 되면요. 아내가 샤워를 할 때 남편들은 죽은 척을 합니다. 21년이 되면 보통 그러는데 밤의 황제라고 부부가 할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고요. 이거 진짜 복 중에 복. 10,000명 중에 몇 가정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게 같이 목욕도 하고 부부관계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건 축복이고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때보다 더 강하게 좋은 때를 발견했대요. 뭡니까? 그게 언제냐면 고맙다고 느낄 때래요.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이야. 고마운 일이야. 내가 결혼한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이렇게 나한테 해주는 거? 이건 너무너무 고마운 일인데? 근데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고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길들여지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익숙해지면 고마워하지 않는데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고마움이 사라지고 고마움이 없어지면 몸에서 그 좋은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힘이 빠지는 건 뭐예요? 내가 계속 해주는 것도 그거 자체가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네? 그런 게 이제 아내한테 하나씩 쌓이기 시작했겠죠. 부부가 살았는데 뭐 이제 속살 다 알아. 근데 계속 새로운 건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남편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와이프는 이런 생각을 있고 그리고 또 때로는 그거는 오해야 여보. 그걸 예의 있게. 그리고 난 당신의 그 뜻을 몰랐네. 그리고 내가 무심한 거다. 그거 사과할게. 근데 얼마나 좋습니까? 강연 듣고 같이 서로 얘기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잖아요. 이거 너무 좋은 일이야. 진짜로. 네. 그럼. 그렇게 싸워도 한 30분이면 풀리긴 하거든요. 저도 까먹는 스타일이라. 그래가지고 섭섭함이 있었는데 그날 밤에 또 우리 황제 형님께서 또 너의 기억을 지워주겠다. 너의 기억을 지워주겠다. 난 밤의 황제. 야, 저 치킨집 못 말리겠네요, 진짜. 축복받은 치킨집이요. 사랑도 같이 튀기니까. 이거 진짜 미쳐버리겠네. 끝나고 저 집 가서 한잔 하고 가시죠. 집 가서 치킨 잡수시고 저녁에 같이 샤워들 하셔요. 저는 첫사랑과 연애 없이 결혼을 해서 20살부터 42살까지 애만 낳은 50대 엄마입니다. 22년간 몇 명의 아이를 낳았냐고요? 네. 무려 7남매.
7남매. 문제는 7남매 육아도 벅찬데 남편이 아빠가 아닌 것처럼 진짜 너무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제 마음을 너무 몰라주니 지난주에는 이혼하자고 말해버렸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잘했어. 7남매는 혼자 나왔나요? 김창욱 쌤. 예? 제 남편 좀 혼내주세요. 칠남매면은 사실은 거의 독립유공자라고 봐야죠. 그렇죠. 우리 7남매 어머님 어디 계신가요? 네, 7남매 어머님 사연의 주인공. 반갑습니다. 이 아버님과 어머님 7남매면은 식비도 사실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한 300만 원 정도 식비는 들어가거든요. 한 달에요. 7명을 삼시세끼 다 먹이. 지금 큰애가 32살이고 둘째가 29, 셋째가 지금 22살이거든요. 근데 다 이제 출가를 한 상태고 애들이 이제 4명만 집에 있거든요. 네. 근데 솔직히 밖에 나가서 먹으면 너무 가격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뭐가 먹고 싶다 하면 제가 뭐 족발도 집에서 삶아주고 떡볶이부터 뭐 로제 뭐 이런 것까지 다. 혹시 집에 7남매를 이렇게 꾸리게 되셨습니까? 아 처음에는 네. 둘만 낳고 이제 그만 낳자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2년을 쫄랐어요. 아, 7째를 낳자고? 네. 막내 하나 낳고 싶다. 여보 한 명만 더 낳고 그만 낳자. 그랬더니 좀 그만 좀 해. 이제 더 나면 큰일 나. 네. 그죠. 6째까지 이렇게. 그래서 그날 엄청 싸웠어요. 근데 네. 그 싸운 날 7째가 생긴 거예요? 네. 어머니 그 애가 말입니다. 애가 기도를 해서 낳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성격도 마주쳐야죠. 네, 근데 그거는 애정 전선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아이가 나온 거 아닐까요? 어떠세요? 아, 근데 좀 더 비법. 네. 지금도 하루에 10뽀뽀는 하는 것 같아요. 10뽀를 하신다고요? 네. 아니 스킨십도 많이 하고 좀 과해요. 많이 과해요. 아 스킨십이? 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운동을 걷기를 하잖아요. 네. 걸으면 손이 이렇게 엉덩이로. 네. 아 그럼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님께서 둘이 이렇게 산책 이렇게 걷기 운동하면서 쭈물 이 말씀이에요? 네. 아, 그래요? 아, 이렇게.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전완근 운동이거든요, 이게. 아, 그건요. 물론 뭐 저만 더 싫어하면 안 하는데 그래도 뭐 싫지 않은 표정이니까. 근데 50대가 되고 그러는데도 누나하고 이렇게 스킨십 하려고 하고. 맞아요. 저희 매형이라면 저는 너무 좋겠는데. 아니요. 아니 저희가 32년 차인데 그 남편한테 소가리를 엄청 한 거예요, 제가. 저희 남편은 또 일 특성상 새벽 5시 반에 나가면 여름에는 7시에 겨울에는 한 6시쯤에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독박 육아를 해야 되는 거죠. 낮에는 산후조리 할 때는 그럼 저는 이제 모유를 먹이다 보면 아기가 이렇게 딱 치아가 날 때쯤 되면은 물잖아요. 이제 피가 날 때도 있고 막 이래서 그것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그때 남편분은 그러면 안 들어와 계셨던 거예요? 밤에 자고 있었죠, 저는. 다른 방에서. 그렇게 7살 때 병설 유치원 보낼 때까지 한 번도 어린이집을 보낸 적이 없어요. 아, 직접 하셨어요? 네. 와.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가 사춘기를 지났잖아요. 근데 애들이 7명인데 너네들은 사춘기가 한 번이 오지만
나는 사춘기가 7번이니 니네들 때문에 나는 어떡하라고 제가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막 울음이 나더라고요. 난 왜 이렇게 슬프지 요즘에? 계속 슬퍼. 막 계속 우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중간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될 텐데. 그렇게 저희 둘째가 저랑 좀 싸워가지고 한 2달 동안 연락이 안 됐었어요. 어떤 일로 싸우셨어요? 저희 둘째가 집 앞에 학교까지 왔다가 저를 안 보고 아빠도 안 보고 연락도 안 한 상태로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서운해가지고 너 왜 그랬어? 집에 잠깐이라도 들렸다 가면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보는데 볼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때 그것 때문에 차라리 그럼 보지 말고 너 할 거 해라. 제가 그랬어요. 너무 속이 상해갖고.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전화번호를 딱 바꾸고 집도 싹 옮겨버리고. 어이구. 그래서 저는 계속 울고 있는데 남편은 우리는 우리 인생이 있는데 어떻게 애들만 쳐다보고 사냐. 그냥 놔. 네가 애들을 놔야. 놔. 여보 놔. 내가 잡으면 되잖아. 속으로는 이놈 인간이 좀 중간에서 좀 해주면 좋겠구만. 나는 자식을 못 본다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제가 그래서 나는 자기랑 안 될 것 같아. 이제는 이혼하고 싶어. 이제는. 그러니까 아버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혼하고 싶다고 하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는 뭐 때문에? 아니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아니 나 이해가 안 되네. 이해. 그래서 자기는 느려도 너무 느리다.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 네. 제 입장에서는 저는 뭐 화가 나도 저는 좀 이렇게 열르다 이렇게 가라앉히는 성격이고 집사람이 좀 성격이 불 같아요. 한번 오르면 수그러드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갖고 이제 서로 싫다고 말을 하고 섰는데 이거를 바로 어떻게 해줄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좀 기다렸던 건데 이제 그걸 못 참은 거지 집사람은. 그러니까 풀어질 때까지 좀 사그러들 때 그때 아버님이 하시려고 한 거죠. 예. 풀어질 때까지 한 30년 정도를 풀어질 때까지. 아버님과 어머님의 그 방침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달라요. 극과 극이에요. 그 방임. 예. 이렇게 내두는 편이고 집사람은 하나에서 10까지 다 간섭을 해야 되고. 아빠랑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렇죠. 아니 그런데요. 제가요. 저희도 3남매거든요. 근데 제가 좀 어릴 때 아빠가 저는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근데 엄마는 나가서 돈을 버셔야 되고 할머니 밑에서 컸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엄마 품이 그리울 때 엄마가 없었고 학교 다닐 때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야 되는데 할머니가 그 애들을 다 이제 도시락을 싸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괜찮아 이러고 학교 가면 다른 애들 다 도시락 먹을 때 진짜 물 마시는 수준. 그렇게 굶으면서 컸는데 내 새끼들은 내가 없어도 똘똘 뭉쳐서 나중에 같이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아기들을 좀 많이 낳게 된 것도 있어요. 일단은 저도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다른 엄마 아빠 밑에 자랐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조금 아파도 많이 아프다고 하는 스타일.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엄마 아버지 좀 어떠셔? 그럼 아프다. 개미가 지나가도 아픈 놈이다 저놈이. 이런 스타일이고 저희 엄마는 어금니가 다 썩어 문드러지는데도 괜찮다. 왜? 결국 아들이 돈 내야 되니까. 괜찮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래서 돈이 처음에 안 들어갔잖아요. 나중에 그게 더 무너져가지고 전체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는 너무 그런 아버지 옆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나는 아예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혼자 자식 6 키우고 그리고 이제 알아주질 않으니까
젊어서 엄마가 몸과 정신이 건강할 때는 이 뜨거운 용광로를 자기의 튼튼한 철로 감쌌는데 이제 나이가 잡숫고 갱년기도 오고 그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진짜 돌봐주고 챙겨야 할 것은 우리의 7명의 자식이나 남편이 아니라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사실 아무것도 잘 모르는 20살에 결혼하게 된 내 안에 있는 내가 아닌가. 근데 우리 엄마는 내가 너무 우리 엄마의 케어를 받지 못하고 다른 애들 다 도시락 꺼내서 먹는데 나 괜히 운동장에 막 뭐 나가서 뭐 하는 척하고 뭐 수돗물이나 틀고 뭐 땅바닥에 뭐 짝대기로 그림이나 그리고 그 세월의 그 서러움과 스산함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걸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엄마가 더 해주고 싶은 거야 막. 그래서 오히려 너무 가까이 가서 자녀들과 멀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아이들도 다 알거든요. 엄마가 우리랑 너무 가까이 붙어 있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너무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고 다 알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님은 모르시는 게 아닐 거예요. 아는데 말할 수가 없어. 왜? 이거 말하면 또 아내가 상처받으니까. 또 아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니까. 그럼 또 아버지는 가만히 있게 되고 그럼 어머니는 가만히 있지 말고 말을 좀 해 자기야. 손은 빠르고 입은 느려. 그러니 이제 자녀들과의 거리는 살짝 띄시고 이제 진짜 찾아가면 좋을 것은 어머니 안에 있는 그 도시락을 싸지 못했던 스산해하는 그 아이. 네. 그 나를 조금 더 가까이 하시면 어떻겠느냐. 내가 벌써 50이 넘었네. 그때 생각하면은 너무 슬픈데 지금은 가족도 많아지고 남편도 있고 너무 좋은데 너 자신을 위해서도 옛날은 잃어버리고 좀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사랑해 미라야. 아버님 지금 어머니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